배워가는 제2센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물 인터넷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게 스마트다. 이 스마트란 단어는 3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 개발에 따른 20년 전의 개념을 아직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가 아니라 지능화다. 지능화는 스마트가 아니고 인텔리전스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물이 지능을 갖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4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은 또는 동물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사람은 예를 들어서 IQ가 100이다, 120이다 라고 하는데, 원숭이는 60이다, 개는 20이다, 30이다. 이게 지능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지능을 갖게 할 수 있다. 사물을 지능화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지, 옛날처럼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산업혁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4차 산업혁명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로봇처럼 대상을, 사물을, 지능을 갖게 만드는 것이 4차 산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지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국가에서 여러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코드, RFID, NFC, QR코드 같은 것이 바로 사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주기 위한 그 전자 태그였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비콘이었었죠. 비콘은 제가 여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태그가 있으면서도 태그를 통해서 여기서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리더기를 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이 태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제가 읽어드릴 수가 있죠. 즉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RFID나 NFC도 되지만 이 비콘일 경우에는 위치 기반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 자, 어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 앞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또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시각장애인이 서울역에 들어갔을 때 그 위치를 알아가지고 이 서울역과 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었던, 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즉, 어떤 사물의 정보를 소통하는 거는 RFID가 되지만은 이와 같은 비콘 태그를 붙이게 되면은 설명드렸다시피 사물의 정보와 함께 사물의 위치 정보, 사물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런 정보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비콘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물의 정보를 위한 거였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과 이 태그, RFID, NFC, 비콘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인터넷 없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수단이었었어요. 인터넷이 없을 때는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본다든가 일방향 소통만 할 수 있었죠. 근데 인터넷이 생김으로써 전 세계가 연결돼 가지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것이 인터넷이었습니다. 근데 인터넷도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들이 출근해 가지고 회사에서 인터넷을 켜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털인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정보를 다 얻잖아요. 그죠? 사람을 위한 인터넷이었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이 지능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 지능을 가졌으니까 쟤들도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해요. 사람끼리 소통을 하는데 사물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에요. 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이 지능을 갖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새로운 혁신 산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번 시간에 핵심 기술로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시청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든 뭐 지금 보셨다시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이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도 많이 하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도 많은 제품이라든가 또는 뭐 원자재 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국가에서도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10만 명 키우자. 정말 저런 전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자는 애플과 구글입니다. 그죠? 애플과 구글이 사물 인터넷이라기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글의 뭐 크롬이라든가 구글의 유튜브 안 하시는 분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무척 많은 사물들, 자동차, 뭐 기차, 모든 제품들, 모든 시설들, 건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사물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에 인터넷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게 한다? 만약 이게 된다면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이 되면서 전 세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경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주의할 게 사물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사물 인터넷으로 공공복지 서비스 강화라고 했잖아요. 공공복지, 즉 철학적인, 공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인문학적인 개념, 철학, 이것도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킹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전 세계에 안 나와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혁신적 사업을 통해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다. 여기도 보셨다시피 초보자도 손쉽게 버섯 재배하는 사물 인터넷 덕분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다,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왜? 사물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정의를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죠.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초연결된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어떻게 연결돼 있죠?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이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럼 사물한테 그럼 컴퓨터를 어떻게 접속시키고 사물한테 컴퓨터를 어떻게 융복합 시켜놓게 되면은 사물과 인터넷이 합쳐진 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물과 인터넷이 합쳐져가지고 가상공간은 이제 컴퓨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붙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상공간. 그리고 사람은 실제 공간. 그러니까 실제 공간과 가상공간이 합쳐져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인터넷 기술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이해가 물론 어렵겠지만 이제 서비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 사물이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자,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듯이 자,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 칩이 들어가 있고 인터넷이 구동되게끔 하는 OS가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사물에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사물에 인터넷이 돌아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접속됐으니까 인터넷 공간에는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경제 형태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로운 경제, 뉴 이코노미가 앞으로 형성된다. 새로운 서비스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왜? 사물이 사람이 사람처럼 대화를 하겠다는데 여러분 과거 개념에 2000년 전 개념의 경영 경제를 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인터넷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미래 인터넷은 사물도 사람처럼 이제 한 바운다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 사물 인터넷이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인터넷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인터넷인데 사물까지가 들어왔고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이 합쳐졌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은 현실 공간에 대한 인터넷인데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같이 연동시키는 겁니다.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메타버스다. 그래서 미래 인터넷은 사물 인터넷과 메타버스가 합쳐지는 이 형태. 그래서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 아직 이런 인터넷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인터넷이 미래 경제를 지배하는 인터넷이 됩니다. 자,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뭐 지금 1시간 내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건 맨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인터넷 오브 피플에서 사람들 간의 인터넷이고 두 번째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들 간의 인터넷, 그죠? 사물 인터넷이죠. 옆에 뭐예요? 인터넷 오브 서비스, 모든 서비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공복지라든가 공공행정이라든가 뭐 공공방제라든가 공공노인 돌봄이라 어떤 서비스가 될까? 어떤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모든 서비스가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 이게 인터넷 오브 서비스가 되는 이 모든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연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를 창출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기술이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일단 센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계측기가 있었습니다. 계측기가 있어서 데이터를 모아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물들이 인터넷에 물려 있는데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사물 스스로가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온도가 지금 몇 도다, 습도가 얼마다, 지금 열이 낮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 중이다. 이런 데이터들,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주면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통신망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 모델, 즉 사업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인터넷 일반적 구조는 요 4단계 ICBM이라고 제가 썼는데 물론 ICBM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근데 그거를 I는 사물인터넷 IoT, C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클라우드의 약자의 C고요. B는 뭐 블록체인도 되고 브레인도 되고요. M은 모바일 또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자, 요 ICBM에 의해서 사물인터넷 일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림의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자, 우선 우산 그림을 보면요. 어떻게 돼? 날씨 인지 우산이라고 있습니다. 날씨 인지 우산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곧 비 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곧 비 올 것 같다. 예를 들어 1시간 후에 비 올 것 같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나가려고 할 때 또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여러분한테 1시간 후면은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라. 요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 우산이 자기가 지금 비 오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라는 스마트고요. 미리 비 올 거를 예측해가지고 주인한테 어떤 행동을 미리 알려주는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스마트란 단어가 아니고 어떤 미래 예측을 통해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의사결정을 해서 줄 수 있는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전에 나온 사물 인터넷 제품들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구글에서 만들었던 구글 안경이 있죠. 구글 안경에서는 이 안경에서 이와 같이 습도가 지금 얼마고 이 온도가 몇 도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지금 요 화면에다가 안경의 화면에다가 지금 온도가 몇 도고 지금 비 올 확률이 10%라고 나와 있죠. 이 정보를 여기다 띄워줬잖아요. 얘가 사물이지만은 인터넷에 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한 3개 내지 4개의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물인데 인터넷에 물려있는 제품을 지금 3개 내지 4개,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20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미리 개발한 사람은 세계적인 아마 대기업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사물 인터넷 되는 제품이 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 컴퓨터, 그죠?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워치, 그죠? 이 웨어러블 워치라든가, 그러니까 이에 와서 스마트 안경이라든가, 요즘 스마트 신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신발은 뭐냐면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발이 걸음수를 좀 측정해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보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엑서사이즈 뭐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 준다면은 그것이 스마트 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와 여러분 아시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이 매스 프로덕션을 하니까 새로운 경제 개념에서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숟갈이나 젓가락, 수저나 젓가락 없이 밥 먹나요? 자, 그럼 수젓갈을 어떻게 사물 인터넷 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사람들이 집, 하우징, 아파트 다 집에서 살잖아요. 자, 집도 스마트 사물 인터넷을 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아니 전 세계 집에서 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밥 먹을 때 그릇을 먹잖아요. 거기다 사물 인터넷을 집어넣게 되면은 사물 제품이 되는. 자, 이런 제품이 뭐냐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5가지 정도 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 제품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10개, 20개 변한다.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사물 인터넷 초기 제품으로 이와 같이 집에서 전등을 키부 켜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소켓을 통해서 자동으로 여러분 이 소켓에 붙어 있는 선풍기라든가 형광등이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것도 사물 인터넷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미리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한 3, 4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럼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제품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다를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제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사업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홈이 애플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글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 삼성, LG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 세계 지배를 못 하고 있죠. 왜? 이분들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플랫폼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와 같이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에서 요즘 스마트 싱스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갖다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뭐가 될까 다 이 소통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홈이고요. LG에서도 홈챗이라고 해가지고 뭐 냉장고하고 대화를 하죠. 지금 여러분 집에 만약 LG 에어컨이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직장에 있어서도 또는 다른 멀리 있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에어컨과 대화를 한다. 바로 말씀드렸던 사물인 냉장고, 청소기, 뭐 에어컨이 사물인데 전자제품인데 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연결됐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불이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여러분의 서비스 아까 복지도 얘기 드렸고 방범도 얘기 드렸고 여러 가지가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 사물 인터넷화할 수 있느냐. 요즘 반려견 시대잖아요. 반려견은 어떻게 돌봄일 걸 또는 어르신들을 돌봄을 어떻게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지? 워치를 자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개념을 새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공기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제 연구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 센서를 이게 지금 연구실에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유기화합물질 농도라든가 미세먼지 상황, 온도, 습도 이런 게 다 뜨게 돼 있습니다. 떠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창문을 열고 닫고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아직 스마트홈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업입니다. 전 세계 누구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구글, 애플도 아직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 할 수 있다. 지금 요 제품이요. 요거 20만 원짜리거든요. 20만 원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지금 주택을 최첨단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공장을 최첨단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와 같이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해양오염도 이 실시간으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저 지금 물고기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낚시할 때 낚시해서 물고기가 많이 낚이면 좋은데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고기가 지나가게 되면 저 센서가, 사물 인터넷 센서가 물고기 지나간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저게 이제 상품화 돼가지고 저런 제품도 팔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의 지금 차이점이, 저와 차이점이 뭐냐면요. 저 제품을 보고, 물고기가 낚시꾼이, 저거 재밌다.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저는 저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요걸 가지고 제가 특허를 냈거든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서해나 동해상에 바다가 있고 북한 상하에서 어떤 다른 뭐 간첩이라든가 이게 바다를 통해서 침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바다를 침투해서 침투해오는 적군들을 무인 함정이라든가 잠수함이나 기타 등등을 저 원리에 의해서 잡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특허를 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어때요? 지금 제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이 사물 인터넷 제품의 원리를 이해를 해서 자기의 그 직업 분야,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의 공장으로서 이 원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농업에서는요, 지금 이와 같이 물론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파밍이 다 바뀌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광합성 이런 걸 다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너무나 잘 돼 있고 현재 전 세계가 이 분야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그 나뭇잎이라든가 어떤 에 센서가 들어가가지고요. 온도, 습도를 이렇게 재는 센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 센서만 있게 되면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서 어떤 화분을 키우는데 지금 온도, 습도 그걸 다 측정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주인한테 알려줍니다. 주인이 뭐 미국에 가 있건 아프리카에 가 있건 지금 집안에 있는 화분 또는 농작물의 온도, 습도가 이렇게 돼서 지금 물이 필요하다 안 하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게끔 하는, 자, 이런 것이 되는, 이런 것도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 통해서 너무 많은 분야 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 도시와 합쳐지는 겁니다. 도시와 합쳐지기 때문에 이미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이제 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시티가 합쳐진 통합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뭐 전 세계 도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몇천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스마트 도시 플랫폼. 그래, 유튜브처럼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잡을 수 있는 거죠. 요거 제가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왜? 사실 스마트 시티, ICT, 이 사물 인터넷 통합 플랫폼에 나와 있지만 이거 돼 있는 도시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시 지자체를 스마트 시티 설계하면서 이 사물 인터넷 기반에, 근데 사실은 사물 인터넷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은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게 합쳐진 통합 플랫폼으로 저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스마트 시티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을 애플과 구글을 넘어서 석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전자부품 연구에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센서들을 필요한 제품에 다 붙여놓게 되면은 중앙 플랫폼에서 이걸 다 해석을 해주는 이와 같은 플랫폼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한 사례로서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사물 인터넷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사물 인터넷 많이 하는데 시작은 나와 있는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아두이노가 어떻게 사물 인터넷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 선진국들은 물론 뭐 청소년이 될까 집 안에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자,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는 어때요? 컴퓨터가 있나요? 없잖아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를 도와줄 입장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어서 도와줄까? 라고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저거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대거든요. 5만 원, 우리 컴퓨터 지금 2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돼야지 웬만한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두이노는 자 10만 원 이내, 5만 원, 2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저런 걸 만들어서 저개발국가 아프리카에다 컴퓨터를 보급하자 시작한 게 아두이노인데, 생각보다 이게 잘 팔리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만 개만 만들려고 했는데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두이노가 바로 컴퓨터를 돌아갈 수 있는 칩과 OS, 그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는 미니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미니 컴퓨터를 바로 사물 인터넷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물 인터넷 대표적인 모듈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4가지 정도만 아시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비글본, 갈릴레오.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 모듈가 되는데, 요걸 바로 이제 아두이노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요 안에 미니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왜 이제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에 그러니까 컴퓨터를 인터넷 할 수 있는 인터넷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칩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블루투스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블루투스 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걸 갖다 만약에 이 TV에도 붙여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블루투스 칩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모니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물 인터넷 아두이노 칩을 이 건물에 붙여놓잖아요. 건물에 붙여놓게 되면은 여기에 인터넷 칩과 블루투스 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건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서는 학부 학생이건 대학원 학생이건 이걸 통해서 실제 실습을 다 해봅니다. 해보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정말 쉬운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칩이 여러분이 시중에서는 한국에서는 보통 10만 원 정도면 하나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임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칩이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 같은 것이 다 외국산 제품이고요. 삼성에서 만드는 아틱이라는 모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뭐 당연히 이 사물 인터넷 모듈이 있어서 자기들 제품에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이걸 돌릴 수 있는 컴퓨터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당연히 OS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삼성은 하드웨어는 잘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반도체만 잘했지, 그죠? 근데 OS 소프트웨어에서 타이젠을 한 10년 전부터 개발했지만은 아직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구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쓰지.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이 만든 타이젠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앞으로 하려고 삼성에서도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물 인터넷을 이와 같은 칩만 어떤 사물이건 이거를 탱크나 어떤 발전소나 농장이나 뭐가 됐고 요거만 붙이면은 얘가 스마트하게 인터넷에 연결이 자동으로 돼서 저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물하고 제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은 사물 인터넷이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에다 붙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국을 가거나 아프리카 가서도 이 건물에 이걸 붙여놨어요. 이 건물의 상태를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는 게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 새로운 서비스 만드는 것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결론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을 실습하는 보드하고 원리인데요. 지금 말씀드린데 이 보드를 하나 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 그 인터넷에 치게 되면은 실습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드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랩톱이나 컴퓨터에 연결시키게 되면은 자, 이 코딩하는 방법 같은 다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LED 등 또는 이런 형광등에 껐다 켰다 하라. 또는 뭐
그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사례가 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다 코딩돼서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운받아서 여러분 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는 실습을 통해 다 한번 해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알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물들의 아두이노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센서는 여기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기 목적에 맞는 센서를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옆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보게 되면 제스퍼, 엑시다, 자이블리, 에릭슨, 올조이, 싱즈워크라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인터넷 센서를 붙여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농업이 됐건 스마트 공장이 됐건 뭐 국방이 됐건 방제가 됐건 복지가 됐건 수백 가지 이와 같은 플랫폼이 앞으로 사업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혁신적, 세계를 혁신시킨 사업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뭐냐? 결국은 센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방법 만드는 거는 뭐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빼고, 자, 센서를 통해서, 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모았을 때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는 그 미래 예측을 하고 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이것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만드는 원리가 되고요. 혹시 자기가 석사나 박사 학위를 할 친구들은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됩니다. 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까지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내용이 이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제가 추후에 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물인터넷 할 때는 여러분이 인터넷 할 때 IPv4 해가지고 4개의 주소를 갖잖아요. 그죠? 숫자로 갖는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사물인터넷은 이와 같이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6자가 이와 같이 이 사물인터넷 제품 번호라든가 제조 공장의 번호라든가 모델 번호라든가 이런 번호를 갖는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사물인터넷, 전 세계 제품이 수억 개가 아니고 수경, 거의 무한대라고 보셔도 돼요. 제품이. 자, 그 제품을 다 번호를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6자리 디짓 가지고 사물인터넷을 그 번호, 사물인터넷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인터넷이 말씀드리는데 사물간의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터넷처럼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들 간단해도 돼요. 그래서 명령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스트, 겟, 풋, 딜리트 같은 간단한 4개의 명령어면 사물인터넷, 자기들끼리 사물인터넷이 인터넷 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물인터넷이 됐을 때, 자, 이 건물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물인터넷 센서가 붙였다고 해서 사물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 사물인터넷이 될 수 있는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통신망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군데, SK텔레콤이 하는 로라 통신망이 있고요. KT 쪽에서 하고 있는 NB-IoT 통신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통신망이 구축이 돼야지 사물인터넷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는데 사물인터넷 센서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 모르거든요. 센서망, 접속망, 이 사물인터넷 통신망, 그다음에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프로토콜 이게 다 초융합이 되지 않으면 이걸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신망이 지금 나와 있다, 한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국에서도 저개발 국가다 또는 아프리카다 이런 나라에서 사물인터넷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통신망은 어떻게 하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저개발 국가인 건 통신망이 열악하거든요. 자, 우크라이나 지금 통신망이 다 붕괴됐어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하게 다 국민들이 스마트폰 쓰고 있고요. 그 전쟁 상황에 모든 게 폭격 당해서 쓰고 있잖아요. 위성통신망을 통해서도 사물이 저개발 국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 같은 게 아프리카를 통해서도 자 4차 사업혁명, 5차 사업혁명, 양자 통신망까지 들어가는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한 뭐 3G, 4G, 5G 이걸 건너뛰어서 일로 한 번에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이 사물인터넷 탱크, 사물인터넷 로봇, 사물인터넷 소총,
뭐 기관포 이런 걸 다 만들었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사물인터 비행기를 만든다. 그 사물인터 비행기가 여러분 가격이 한 대에 얼마예요? 1,000억, 2,000억, 3,000억 몇 조 하잖아요. 비행기 한 대. 거기에다가 아까 아두이노 가격이 제가 얼마나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수천억짜리에다 5만 원짜리 붙여가지고 그 신뢰성이 되겠어요? 그거는 아까는요, 어떤 테스트용이고요. 실제 비행기에다가 하려면, 실제 농장에다 하려면 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센서를 산물 인터넷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센서를 만든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센서를 만들어서 아주 많은 제품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사물이 어떤 제품이 어떤 환경이 복지 서비스가 다 인터넷의 망에 물렸을 때 그 사물이 떠들 수가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물 인터넷 붙여놓게 되면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사물이 이제 사람처럼 떠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성당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성당에 들어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하잖아요. 묵념부터 하고 묵주 기도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성모 마리아께서 얘야 뭐 반갑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스피커가 성모 마리아 붙어가지고 성모 마리아가 산물 인터넷 개념에서 그런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 한 단계 더 나간다면요. 들어온 사람을 CCTV 찍게 되면 뇌파를 분석해서 저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구나.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 뇌파를 그 말을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이런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따라오실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드린 산물 인터넷 모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뭐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전등을 껐다 켰다든가 저 같은 장갑이 손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장애인이 계시는데 저는 의족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물 인터넷을 통해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에 있어서 말씀드린데 이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광합성을 시켜가지고 스마트 농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뱀즈라고 해가지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빌딩의 건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아직 사물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이제 지가 알아서 떠들어요. 사람처럼. 이런 건물 지금 전 세계에 없거든요. 자, 이런 게 새로운 사업이 이걸 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 여러분이 안 한다. 여러분이 게으른 거죠, 그거는. 자,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을 하는 게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항만이다. 말씀드리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은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항만이 스스로 항만에 접안하는 이 선박에 있을 때 선박에서 항만의 손상을 지가 스스로 알아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배가 접안하게 되면 너무 빨리 접안하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 항만의 상태를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다 만든 것이 이 박사 논문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항만이 아직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사업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박사 논문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 특허까지 냈죠. 라는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고요.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항만이죠. 앞으로는 선박도 저기 나와 있는 대로요. 자동차만 무인자율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선박도 무인자율 선박이 됩니다. 자, 무인자율 선박이 돼서 항만도 지능형으로 바뀌는 이런 특허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여러분이 항만 건설을 한다, 항만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허만 하더라도 몇백억 가치가 당연히 있는 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저개발 국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제조업 일반적으로 하는데 1차 산업적인 제조업만 하잖아요. 그죠? 뭐 저와 같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 저개발 국가 뭐 필리핀이나 기타 등등 나라 보면 니켈도 나오고 망간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원석으로 수출하거나 1차적인 제품만 만들잖아요. 근데 저기 나왔던 만약에 저 펜던트 저런 목걸이 같은 게 있을 때 저거 사물인텔 센서를 붙여놨을 때 이 목걸이에서 지금 이 체온을 측정해서 지금 건강 상태를 분석해서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이렇다 저렇다 제품을 고부가가치화 하잖아요. 농업에 있어서도 스마트 농업을 해서 그냥 스마트 농업에 사과라든가 어떤 과일이라든가 농작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농작물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 바로 된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인텔리전트에 바꾸는 게 산물 인텔이 다 되는데 이런 방법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다. 바로 우주공산적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교량이 되고요. 교량에 이와 같이 센서가 붙어가지고요. 교량하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교량에 센싱을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 만든 건데요. 요거 한강철교입니다. 한강철교에 센서가 붙어가지고요. 지가 다 알아서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위험하다 안 하를 자기가 알아서 이제 그 통제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드린 스마트가 아니고 인텔리전트다. 아직 이와 같은 교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전 세계 아무리 선진국은 미국, 독일, 일본, 뭐 한국도 아직 이와 같이 인텔리전트 교량이 아니고 스마트 모니터링하는 교량만 있다. 스마트는 뭐예요? 3차 산업혁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텔리전트 아직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저개발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인프라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인프라에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보러 오고 선진국에서 사가야 되는 제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개발 국가에서 수천억 되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 왜 옛날 개념을 하냐 이거죠. 이 기술을 저희들은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국방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 국방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사물 인터넷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국방의 모든 무기, 탱크, 대포, 이게 다 사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하면 국방의 새로운 개념 다 탄생하고요. 새로운 전략이, 새로운 전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물 인터넷 소총, 사물 인터넷 탱크, 이런 거 다 저희 연구에 실제 학생들이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지도만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실제 개발해서 실제 다 작동되는 걸 확인했고 논문까지 다 썼던 내용들입니다. 아직 이런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농업이 됐건 여러 가지 지금 산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척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특허도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서 이 감염병조차 예방 못하는 스마트 시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알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는 도시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들 아예 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특허 제목부터 보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신종 감염병 예측 대응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당연히 이제 좀 마무리되는 단계, 좀 이제 소멸되는 단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여전히 2만 명 정도 확진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겨울에 더 심해질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문제는 2, 3년 내에 새로운 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새로운 감염병, X감염병, 뭔지 모르는 X감염병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해 올 거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염병이 왔을 때 산물 인터넷 기반으로 예측 대응하자. 이게 플랫폼의 바로 특허 내용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을 만약 어느 한 분이 사업적으로 만든다.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수출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뭐 별도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을 때요. 이 의료 개념이 다 바뀌거든요. 의료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오장육부의 질병, 바이러스 개념에서 하지만은 사실 이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양자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커크와 전자의 입자
파동으로서 설명이 되거든요. 쿼크로 본 양자역학의 근원으로 본 모든 질병의 원인이 결국은 파동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새로운 개념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환경을 만들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개념.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집어넣었잖아요. 블록체인 개념에서 새로운 건강 정보 제공 및 증진 방법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허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허들이 뭐 블록체인이건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지금 특허가 나와 있다는 거고요. 또는 이제 지금 뭐 장애인들이 우리가 뭐 몇 달 전에 장애인 이동권이 심각한 문제가 됐었죠. 지하철에서 장애인들께서 저와 같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문제가 정말 장애인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행하는 시대에 있어서 저분들의 불편을 비장애인들이 너무 좀 무시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저분들의 그 장애인 이동권이 뭐냐면은 결국에 도로 시설, 차량, 이 문제거든요. 그럼 도로의 시설이다, 또는 지하철이다, 버스다, 기차다, 뭐다, 다 사물이잖아요. 사물이니까 사물 인터넷 집어넣게 되면 저분들과 소통이 되니까 저분들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나오죠. 당연하죠, 저거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사물 인터넷 기반 장애인 길 안내 방법 및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복지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에 선진국의 스마트 시티라면 당연히 이 정도 시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방에서 조용해서 화재가 났다고 우리는 일반인들은 비장애인들은 자 보니까 화재가 났는지 알지만은 만약에 시각장애인이라면 저기서 불난지 일단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장애인들의 생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린다든가 시설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든가 자동으로 소화가 된다든가 자동으로 불을 꺼준다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개념 다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인간을 위한 지금 전염병이지만 지금 동물들도 잘 심각하죠.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질병이 잘 몰라서 그렇지 쟤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 질병이 지구온난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물 인터넷 기반의 동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이 조류독감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살처분 오리 닭을 갖다가 그 산채로 죽여서 땅에 파묻는 게 3,900만 마리입니다. 참 이게 한 2, 3년 주기로 계속 발생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동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쟤들도 아프면 아프다라는 거 대화가 되거든요. 아니 사물도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동물도 대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또는 뭐 염소가 강아지가 멍멍멍했다 또 음매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다,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나 소피 보고 싶다, 또는 뭐 자고 싶다, 기타 등 몇 가지가 그거를 갖다 뇌파에 의해 가지고 이따가 목걸이에다 스피커만 달아주게 되면 음매했을 때 얘야 나 물 줘라고 대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게 특허에 좀 나와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인간과 대화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거다라고 보시고 많은 것들이 이와 같이 재미있는 특허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이 또는 동식물이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할 시대가 왔는데도 여러분은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게 되고 인류 복지 공헌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안함이라든가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 침몰이 됐잖아요. 이랬을 때 센서 기반의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사물 인터넷 지능형 선박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이런 특허가 사업화가 안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사업화가 될 것이고요. 그 세월호에서 여러분 아시다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할 당시에 희생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희생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선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비콘은 위치 기반의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콘 기반의 센서를 통해서 보호 장비 또 뭐 이거 저 구호복이라고 하나요? 구호복 안에다가 저 같은 센서를 넣어가지고 재난구호
사고 선박의 인명피해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산물 인터넷 기반의 자, 이와 같은 이 생명 벨트, IoT 라이프 벨트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 뭐 물류 산업이 됐고 지금 물류 산업이 지금 핵심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배달 모든 게 다 배달로 끝나고 딜리버리 다 이거 물류. 근데 물류 산업이 지금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스마트 창고 쪽에 물류 창고 쪽에 신경을 쓰지 물류 네트워크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네트워크를 갖다가 사물 인터넷 연결시켜 가지고 플랫폼화하게 되면은 좀 더 이 발전적인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물류가 된다고 했어요. 이쪽도 지금 무척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물류의 최 끝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24시 편의점과 주유소가 다 물류의 센터로 변할 거거든요. 요것들을 프로토콜 경제에 합쳐가지고 새로운 물류 플랫폼을 만들면 전 세계 지배할 수 있는 물류 성공 사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많은 사례가 있는데, 자, 사물 인터넷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가 아니고 지능화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양식 산업이 있는데 물고기예요. 저희 연구실에서 저거 개발했는데요. 그 양식장이 있어 물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온도도 측정하고 습도도 측정합니다. 그건 스마트예요. 왜? 온도 측정하는 거 옛날부터 했잖아요. 그죠? 수온을 측정하잖아요. 그건 스마트고, 이건 4차 산업혁명의 인텔리전트니까 온도를 측정했고 pH라는 걸 수소 농도를 측정했고 염도를 측정했는데 이거는 인텔리전트니까 그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결론은 뭐예요? 내가 양식장의 주인으로서 물고기가 지금 질병에 안 걸리고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가 병에 안 걸렸다. 건강 지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 지수를 측정한 센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센서를 통해서 지능화시키는 게 저와 같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관광도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 경북궁 옆에 북촌에 산물 인터넷을 통해서 현장을 가다가 저와 같은 게 돼 있잖아요. 공원에도 산물 인터넷 저렇게 됐을 때 그 지자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런 사업설에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게 전 세계적으로 이 사물 인터넷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나라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센서 산업이 그걸 뒷받침 못하고 있어요. 센서에 관한 한은 제가 11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고 전 세계 최고의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국제적으로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전 세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5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이 된다. 국내 공공 부분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너무나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공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 인터넷 치게 되면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뭐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사업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배웠고, 지능화를 배웠고, 아까 비콘을 배웠으니까, 요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 방법에 의해서 작성을 해보면 이것이 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런 거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발명의 내용,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다. 이렇게 적어보면은 저는 이제 지도교수로서 이런 걸 좀 도와줍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한 제가 도와주고 하면 여러분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특허를 또 국가가 됐건 어느 나라가 되건 새로운 사업은 특허가 몇 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특허를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특허까지 나니까 지식재산권까지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특허를 내면 된다라고 해서 사례로서 이렇게 제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이와 같이 제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적용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너 A+ 받을래? 특허 하나 받으려 하려면 A+보다 특허를 선택합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은 중간고사 대신에 특허 내는 게 중간고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니까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현대 대학, 현대 교수들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소비자는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지구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물 인터넷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사물이 지능을 갖고 사물이 사람처럼, 동물이 사람처럼, 식물이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술,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